치안본부 시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72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내무부 치안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안국은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보았고, 치안본부 시대입니다. 유신시대, 아까 여러분들이 본 여러가지 4.19, 5.16 유신시대를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국치안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데모라고 아는 그런 경비 상황 있잖아요. 국가에서 경찰력을 요구하는 그런 국가적 사태, 이런 치안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4.19 보셨잖아요. 사실 5.16도 보셨고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시국 치안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과도기를 거쳐서 광주 민주화 그리고 6.29 선언이 나타납니다. 6월 29일 날 한 거죠. 그 다음에 민주화 추진기 50비리 청산을 이야기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 시기에는 이런 땅굴도 발견이 됐어요. 그만큼 남북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방공 이런 사상을 교육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8.15 광복절날 유병수 여사가 저격당하십니다. 문세가 쏜 총탄을 81년에 경찰대학 1기를 뽑게 됩니다. 중앙경찰학교는 87년에 개교하고요. 이 치안본부 시대는 7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본부장으로 차관급이죠. 계급이 격상됩니다. 정치적 중립성, 경찰교육의 내실화,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이때 만들어지죠. 그리고 조직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치안본부 시대. 교재에 보시면 치안본부로 문세강 사건을 계기로 어떤 경찰력이 강화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경찰청 개청이 이루어집니다. 91년에. 73페이지 보시면 독립관청화 91년 경찰법 제정 이런 내용이 있죠. 민주적 통제 시스템. 그래서 경찰청 시대가 개막이 되는데요. 우리 경찰청 홍보 영상 하나 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경찰의 역사를 또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로 민주주의 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곳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한몸을 던졌던 수많은 임시정부 경찰이 함께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고 선생을 비롯한 90여 명의 임시정부 경찰들은 임시정부 초기 사실상 유일한 실행 조직으로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일제의 밀정을 방지하는 임무를 통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심장부로서 항일투쟁을 이끌어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자결했던 경무국 나석주 의사, 13년간 옥고 끝에 광복 전날 살해된 청년투사 의경대원 유상근 의사, 그리고 장덕진, 유진만, 이덕주 의사 등 많은 임시정부 경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한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경찰 정신의 뿌리입니다. 광복 이후 많은 이들이 경찰에 투신하였고 그들 중에는 독립운동가 출신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비 검속자 처형명령을 거부하였던 문형순 성산포 서장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국민부 중앙호위 대장이었고 광복군 장교 출신 장동식 치안국장,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 옥고를 치렀던 최철용 경무관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치안을 위해 경찰이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인 안맥결 서울여자경찰서장은 임시정부 군자금을 모으는 비밀단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만삭의 몸으로 옥고를 치른 열혈 독립투사였고 임시정부 의정원 대의원이었던 양한나 수도여자경찰서장과 3.1운동에 앞장섰던 이양전, 전창신 여자경찰서장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경찰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최초의 전사장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 경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7천여 명의 경찰들이 조국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부상당하였습니다. 민주화의 열망으로 뜨거웠던 1980년 5월 시민을 향해 발포할 수 없다며 발포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던 안병하 전남경찰국장, 시민과의 유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총기를 섬으로 이동시킨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의로운 시민 곁에는 의로운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광복 후 혼란한 상황에서도 민주경찰을 당부하였던 백범 김구, 그가 말한 문화의 힘과 상식은 인권경찰을 애국안미는 민생경찰의 정신입니다. 백범이 우리 경찰에게 남긴 당부에서 민주, 인권, 민생경찰의 정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중한 가치를 놓지 않았던 숭고한 경찰 정신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집니다. 황골 탈퇴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경찰의 힘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언제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민주, 인권, 민생경찰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과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스마트 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절차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 공감받는 치안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옳은 길을 걸어왔던 선배들의 경찰 정신을 계승하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91년 경찰청으로 치안본부가 격상이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민생, 인권, 그죠? 절차적 정당성, 스마트 치안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채용 후에 면접을 보게 되면 이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단어나 개념들을 면접관이 묻게 됩니다. 물론 뭐 꼭 면접관이 묻는 대로 공부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경찰 전체 조직에서 어떤 추구하는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좀 관심 갖고 있는 이념입니다. 경찰청 승격하면서 경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여러분 경찰학 시간에 경찰위원회 우리 배웠잖아요. 정치적 독립, 경찰의 민주화, 통제기구로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교재 73페이지 보시면 조직 면역부터 시작해서 독립관청화되는 경찰청 시대에 대한 기술이 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91년 경찰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사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초동에 있는 백화점이 붕괴됐어요. 95년도에. 그리고 99년도에 저도 여기 여경 소대장으로 요 앞에쯤에 서 있었을 겁니다. 무전기를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경 기동대. 경위 이상들은 전부 동원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21세기의 치안은 어떤 걸까? 우리 자치경찰화되고 있죠? 지금 공수처 설치부터 시작해서 분권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부터 해서 인터폴 공조까지 국제화, 조직범죄도 국제화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문화된 사이버,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이러한 전문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이 되시더라도 이런 나름 한 분야라도 다른 사람들과 완벽히 차별화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가지신다면 경찰이 그냥 뭐 순찰이나 돌고 조소나 쓰는 그런 단순한 직업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능력과 실력을 키워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리고 조직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뭐 승진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보람 있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경찰사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경찰사는 한 단원으로 딱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암기가 좀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흐름, 고조선 시대부터 21세기, 2000년에 해당하는 경찰의 역사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와 문제풀이가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또 저도 이걸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찰의 근본, 뿌리, 경찰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념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런 연결고리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경찰, 단순히 뭐 직업의 안정성, 치안 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역사와 같이 함께 했던 어떤 정부 조직이고, 시민의 인권, 국가의 뭐 어떤 수호처로서의 중심 기관이었다. 그런 자부심으로 직업을 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재가 끝났기 때문에 원래 경찰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약에 개강을 했다면 사격도 1시간 했을 거고 문학도 한 달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의 어떤 실습 시간이 있는 과목인데 그 실습 시간이 없이 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이미 진도가 끝나긴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경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경찰 강의 다 하고 마지막 시험주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등교가 가능하다고 하면 객관식으로 시험을 실시할 거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단답식 서술형으로 한 3문제 정도 LMS를 통해서 게시해서 뭐 오픈북 형태로 한 하루 정도 시간을 주면서 실시할 겁니다. 그건 뭐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고 여러분한테 이미 제출해드린 견문보고서, 출석률,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토탈해서 이번 학기는 학교에서 절대평가, 즉 일정 수준만 도달하면 좋은 점수로 이렇게 학점이 나가도록 해달라는 그런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너무 크게 시험에 학점에 부담을 안 느끼셔도 돼요. 아무튼 6월에는 한 번쯤은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경찰서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주는 비교 경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찰 제도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PPT로 그대로 강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